Overnight trading is finally on the table. Ask your broker about Bruce Markets.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코스피 8,000선에 안착을 했고 30만 전자, 200만 닉스까지 다 본 어마어마한 날이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총평 듣겠습니다. 이사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끝에 봤더니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오늘 외국인들 현물 장중에 거의 8천억, 7천억까지 샀었고 선물도 1조 이상 샀었습니다. 네. 그런데 동시호가 때 장 막판쯤에 거의 다 표현이 좀 그런데 반대로 이제 했죠. 그러면은 그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솔직히 선물, 현물 합치면 1조 5천억 넘거든요. 물론 3조, 4조, 5조 때렸는데 1조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항상 그 라운드 넘버를 지금 3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겨도 너무 좋긴 하지만은 그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오늘 밤에 제발 우리 미국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기 매매 거래 정지네요 내일. 그래요? 그렇게 예고가 떴는데요. 네, 이런 시장입니다. 삼성전기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직히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수급 이런 거 자세히 보기보다는 어차피 외국인들 들어오려면 MSCI 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게 되면 한 6월 초까지 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뭐가 들어오냐면 밸류가 폭발합니다. 지금 저희 삼성전자이닉스가 EPS 상승 정도만 상승한 거고 지금이 네. 밸류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거 건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또 올라간 것 같고 이거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아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그런 장세입니다. 차별화가 지금 어떻게 삼성전기가 LG노텍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주도주와의 아닌 종목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주도 섹터 AI 하드웨어 된 쪽들은 내 계좌에 안 되면 ETF라도 구성을 해서 따라가실 준비를. ETF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내일 레버리지 ETF 아니에요. 레버리지 붙었다 그거는 그냥 파생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아니고 그래도 현물을 추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ETF라도 갖고 계셔야 적어도 시장의 소외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밸류가 붙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사게 되면 이제 밸류가 바뀌게 될 거예요. 네. 밸류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금방 또 뭐가 후룩 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것도 한번 노리셔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왜냐하면 자꾸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 때문에 자꾸 덜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밸류를 확 올려줄지 언제쯤 기대해봐야 되겠습니까? 직접 물어보시는가요? 전화해서 헬로우 탐 이러면서 네. 아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MSCI 기준으로 신흥시장 쪽에서 한국이 한 14%, 대만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는데 하도 거세다 보니까 AI 시대에 이쪽들 그냥 이렇게까지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려줘서 중국 정도까지 네. 21%, 22%까지만 비슷하게 한 20%대만 맞춰줘도 룸이 확 빕니다. 팔 필요가 없고 그러면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은 저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 팔았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점 매도 고점 매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룰이다 보니까 또 한 종목당 25%룰도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늘렸다 오케이 렛츠고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비싼데 뭐 이런 느낌으로요. 네. 예. 아니 사실 뭐 오늘 시장 동향 이런 것도 좀 짚어보긴 해야 하는데 뭐 그래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은 이제 휴장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는 일본 급등했고, 네 여러모로 이제 그런 상황 다 알고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사님한테 바로 그냥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삼전 ETF 있잖아요. 네, 2배 ETF. 네. 요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이사님께서도 좀 조언을 좀 주시죠. 일단 레버리지 ETF가 주의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30만 원의 레버리지든 윗방향 아랫방향 들어갔을 때 같은 30 왔을 때 그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헛헛함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보수 같은 것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일반 현물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거가 일부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괴리율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본 게 이제 여러 가지의 운용사들에서 상장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뭐 땡땡 운용사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아니 뭐 레버리지는 뭐 어디 거 혹은 뭐 코스닥은 누구 이렇게 직원들끼리 좀 정해놓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 ETF를 보다 보면은 그 종목이 그 ETF가 해당하는 기초자산을 잘 트래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운용사들에서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할 텐데 저는 그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며칠은 저는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걸. 어느 운용사의 ETF가 좀 더 현물 가격을 잘 추종해서 움직이는지를 보자. 그렇죠. 그리고 혹은 예를 들어서 매매가 목적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얼만큼 더 빨리 탄력성이 있는지라든지. 그거는요 아마 투자자들의 의중과 투자들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요즘 최근에 들은 질문 중에 가장 힘들었고 좀 그랬던 종목은 뭐냐면 이거 사주세요였어요. 레버리지 ETF 상장도 안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때 힘들었다. 솔직히 이게 없을 것 같으시죠? 코스닥 액티브 펀드 나올 때도 그랬어요. 다른 분이 네. 나 이거 사주세요.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알겠으면 다음 주에 사주세요. 전화 끊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마 첫날에는 내일도 그럴 겁니다. 무지성 매수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게 뭐지? 레버리지 2배 먹는 거. 근데 그때가 시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코스닥 액티브 때도 그랬어요. 네. 6월 달에 똑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갔나 했고 저희는 또 그때도 뭘 쳐다봤냐면 그때 뭐 땡땡 운용사에서 코스닥 1% 오를 때 뭐가 더 수익이 잘 나느냐 그걸 쳐다봤고 두 번째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건데 비중이 뭐가 많으면서 그 운용사로 해서 ETF가 들어갈 때 소부장 업종은 뭐가 들어있는지 바이오 종목은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때 저희가 같이 비교를 했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었던 종목 소부장들이 되게 잘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야 될 거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2배짜리 레버리지는요. 솔직히 김민수 대표님은 지금 이제 장전하셨을 거예요. 정말 장전 안 하십니까? 지금 말고. 장후입니다 지금은. 네. 장전이 아닙니다. 장전 말고 장후. 네. 어쨌든 어렵네요. 네. 네. 사실 이게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자닉스가 전자기술 4%, 닉스 기술 6, 7% 빠지면 레버리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빠진 다음에. 네. 트레이더들의 아마도 제가 뭐 기본 같거든요. 그거는 그 종목이 빠져서 더 빠진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쯤에서 들이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들이대겠느냐라는 이 정도의 변동성은 내가 감당하겠다. 물론 매크로 봐야 되고요. 전날 미국 봐야 되고 뭐 이란 모시기도 다 보면서 네. 복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하이닉스 6% 7% 빠져 있으면 지수 200포인트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판단했을 때 그 전에는 내가 하이닉스 사야지 1배짜리 혹은 코덱스 레버리지 사야지 이런 식의 매매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바뀌겠죠. 2배짜리로 들어가겠죠. 네. 아마도. 그럴 때 어떤 운용사 거 어떤 거가 좀 더 시장을 잘 추적을 하고 호가를 잘 대주고 왜냐면 많이 매매를 했을 때 왜냐면 그거 하시는 분들도 신용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또 대출받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현물을 전자닉스를 해놓고서 여기서 레버리지 땡겨요. 예. 그러면 그거 60%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변동성이에요. 사실 빠질 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폭등하면 오히려 다음 날 또 그 차익 2배 인버스도 이번에 곧버스도 같이 상장된다면서요.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이 레버리지 ETF 내용이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운용사마다요. 어떤 구조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거는 듣기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이제 상장을 해야 되니까 LP들이 이 호가를 대기 위해서 현물을 일정 부분 미리 샀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수급에서 기관이 사놓은 거는 일부는 이 ETF 상장 준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성 매수가 아닐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안 빠지면 진성이죠.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래서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던 그 내용들 색깔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가지고 뭐가 좋을까 보다도 지금 큰 그림부터 보셔야죠. 네. 일단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레버리지가 들어오는데 총 16개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삼성에서 현물 기반으로 레버리지 그리고 또 두루룩 들어오게 되면 뭐 우정사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하이닉스 두루룩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현물 둘레 5개, 선물 기반으로 2개, 인버스 하나 총 8종목.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거의 똑같이 돼서 8종목. 그리고 또 2개의 ETN이 들어옵니다. ETN은 절대 하지 마세요. ETN은 진짜 미워 죽겠는 친구가 있으면은 원수에게 권하라 권해라. ETN. 이거 대박이래. 그래서 그런 거 알려주시고요. 유동성이 너무 떨어지죠. 여기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거래가 수렴해서 제로로 갑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성만 크다가 결국에는 탁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서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다가 울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까? 농담으로. 네. 이건 뭘까? 매매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보니까 훅 이렇게 돼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제 손가락을 깨물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ETN은 배제.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 기반, 선물 기반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선물도 주식 선물도 어려운데 그걸 기반으로 레버리지를 움직인다?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이 나는 심장이 4개다 생각하시게 되면 선물 기반의 레버리지를 하시죠. 나는 야수에다가 심장이 4개다. 이쪽을 맞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럼 크게 달라지나요? 아니요. 장중폭이 큽니다. 어차피 비슷하죠. 비슷하게는 움직이는데 네. 아마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중 변동폭은 변동폭은 선물 기반의 레버리지 상품이 더 크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거만 하겠어. 삼성전자 움직임하고 이거만 보겠어. 그러면 탁탁탁탁 하게 되면 선물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나마 그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변동성 갖고 있는데 그만큼 폭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트레이딩의 영역은 더 커집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럼 첫 번째는 ETN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선물 기반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네. 나 장중에 왜 그런 것들 나 치고받고 잘해라고 하시게 되면 나는 심장이 4개인데 뭐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심장 4개면 하자. 네. 선물.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 현물도 심장이 한 2개 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네,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구성돼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초 자산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쌓아놓는 어떤 현물 매수는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약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쪽으로 내일부터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지금 현재 구성된 게 한 4조 1천억 정도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금이 막 들어옵니다. 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동시효과에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내 기초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물을 더 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맞추게 되면 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레버리지가 그렇게 돼서 초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에 끌려다니는 수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상방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용인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올라갔다 금방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런 건 주의를 해야 될 수급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레버리지 자금들이 이걸 그냥 하나의 상품처럼 보고 이거 사게 되면 삼성전자가 5% 올라가면 10% 올라간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몇 번 드렸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로 레버리지 갖고 어디 삼성전자 수익만큼 그 2배 먹어볼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는요. 네, 이거는 항상 나는 파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으로 빠진다. 그때부터 준비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틀 연속? 그러면 내일 시가가 낮아진다. 한번 레버리지 들어갈 준비를 딱 하신다든가. 보통 요즘 3일 이상으로 연속으로 강하게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들어갔다 그러면 잘책을 대고 그날 시가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가
다시 보합돼 들어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보합돼 들어오고 내일 만약에 3%가 올라간다. 그럼 그 차이 가지고 난 60% 순식간에 먹었어. 이게 더 좋은 전략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시지 시점으로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쭉 올라가겠네. 그래서 홀드보다는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또 끊어내고 또 그런 기회만 노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교육 받으시고 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겠지만은 시점입니다. 파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그런 걸 보고 아마 저희를 다 전사로 만들고 있어요 시장이. 네, 그래서 전사의 후예처럼. 네. 갑자기 HT 춤이 네. 그렇게 코스피 만 가시면 한번 추시나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던 것 전사의 같은데. 후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 만 특집으로 1만 특집을 네. 김민수 대표님의 전사의 후에 모자도 쓰고 나와야 되나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ETF 개념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맞아요. 같다라고 피디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카피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지수 자산군을 추종하도록 설계되다 보니까 그대로 약간 미니어처, 그 카피한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되기도 하고 테마, 채권 다 추종 대상은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 복제, 부분 복제, 합성 복제. 요게 따라서 완전 복제 같은 경우는 지수 구성 정보인데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거다 보니까 그만큼 똑같이 움직이는 연동률이 크겠죠. 근데 부분 복제면은 오히려 운용하는 쪽은 비용은 절감되는데 그 트래킹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 큰 대표 종목들만 골라서 남는 경우죠. 근데 이번에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복제가 가깝겠죠. 그래서 트래킹 에러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바이앤홀드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레버리지를 그렇게 매매했다가는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합성은 이제 증권사 따로 ETF 따로 해서 나중에 그 스왑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좀 복잡하죠. 파생적인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 완전 복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2배를 복제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3% 상승이면 6% 수익이다, 3% 하락이면 6% 손실이다. 이게 당일 중에 일지 몰라도 네. 지나고 이게 음의 복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에 파생 같은 경우는 점점 거래 비용과 함께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횡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달 뒤에 삼성전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횡보하다가 급하게 밀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1%가 올랐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 내가 한 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2% 올랐겠느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횡보나 빠졌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앤홀드가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더 올라가거나 또 이제 약간 저희가 다 전사의 후예가 되면 만큼 네. 3배짜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꼭 기억하실 거는 일단 무조건 레버리지 큰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당해보니까 피곤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나온 배경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르는 게 지금 추세가 계속 쏠리니까 맞아요. ETF 상품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요게 이것보다 이제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포모가 오고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기 그리고 LG 이노텍. 이게 폭등도 이런 폭등이 맞아요.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박현상 이사님? 일단 좋은 주식이고 좋은 회사죠.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죠. 안 좋은 회사 이렇게 오르면 작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는 3일 연속 강한 양봉 후에는 며칠 쉰 다음에 매매를 합니다. 삼성전기도 그랬고 물론 LG누텍은 기술적으로는 오늘 장대 양봉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이노텍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찌됐든 어제 일본에서도 기판 회사들 무지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쏠리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회사 내용도 너무나 좋은 레포트도 아침에 어젯밤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다 나왔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오늘 장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젊은 친구들이 전자닉스가 없어서
전기 LG노텍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소문이 잠깐 들렸어요. 네. 전 예전부터 들었는데. 요즘 빠르세요. 그게 네. 아니 그렇게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 상황을 보면. 네. 역시 가장 요즘 세대에 가까운 역시. 조 앵커님의 멘트를 우리가 잘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 그래서 들으면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업돼 있나요? 아니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저같이 정말 이제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밸류 뭐 머시기 이런 거 다 들어보면은 무섭긴 한데 근데 뭐 이거라고 안 가겠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 네. 번에 10배 가자 이렇게. 그쵸, 예. 네. 그리고 예전에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갔을 때도 막 덜덜덜 떨다가 지금 막 100몇만 원 가버리니까 더 가나 보다. 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같은 식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의 생각이 저도 젊은 친구들한테 들었고 심지어 오늘은 이제 요즘은 그 점을 보러 가서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설도 좀 듣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주식의 근데 시대. 점집 왜 하세요? 그냥 주식 하시죠. 종목도 좋은 종목 찍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아 그래요? 좋은 뭐, 거를. 네. 어쨌든 조금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쏠리면은 이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님이랑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잡을까요? 했을 때 장중에 살짝 눌릴 때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 정도 눌려서 여기서 분봉 보다가 탁 돌릴 때 있거든요. 수급 안 깨져 있고 그럼 그때 우리는 분할 매수 하려고 해요. 장중에 못 잡은 손님들이 있으면은. 장중에 분할 매수, 네. 분봉 보며 분할 매수라니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요. 네. 네. 그러고서 종가까지 올라왔어요. 그 프로 3, 4% 나 있겠죠. 보합이 오면은. 그럼 십자입니다. 차트가. 네. 그럼 차트 유지. 그죠? 5일선 위에도 있고. 그 다음날 또 해요. 또 음봉이 나요. 그럼 다시 하면 다시 십자 유지. 양봉.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5일 전 차트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언제든지 잡을 기회를 주는데 사실 5일 전에 눌릴 때 그 전에 눌릴 때도 시장에서 얘기 안 하죠. 그 이유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서 전기가 좋다라고 기판이 좋다라고 FC BGA가 좋다라고 MLC 좋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무수한 유튜브를 봤는데 김민수 대표님밖에 없었어요. 인정해야죠 우리. 네. 김기판님. 경제 네. TV 김기판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만 성견지명으로 말씀해 주셨고. 아니 그건 저는 거짓말을 못 해요. 네. 저는 저기 신의성실주의를 선서한 사람이에요. 아 예. 어쨌든요. 이게 저도 얘기를 드리고 종목을 보는 입장에서 20만 원 반 주식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옆으로 길 때도 사실. 그 5배예요. 그게 20만 원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으니까. 하지만 옆으로 횡보할 때 이게 고가놀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선뜻 잡자. 솔직히 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동의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혼자 네. 지레 겁을 먹었을 수도 네. 있고. 그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떠나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우기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우기든 손님이 우기든 둘 중에 한 명 우겨야지 들어가요. 근데 우겨서 들어갈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횡보할 때 우기지 않습니다. 내 말 맞았지? 하고 아닌가? 아까 그렇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별판이 네. 안 나는 거죠. 별판이 안 나죠. 횡보할 네. 때는 장중 많이 써놨다가 결국은 이렇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기 주제를 쓰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런 패턴인 종목들을 저는 왜 매매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20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내일 십자잡 잡죠. 다음에 음봉 사면 또 손절 쳐요. 많이 오른 거는.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눠서 조금씩. 이게 굉장히 비겁한 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면은 100만 원씩 나눠 사는 거예요. 많이 쓰는 때마다. 1억을 100만 원씩 사면 백분할. 네. 근데 네. 하다 보면은 그게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몇 번 사면은 장중에 분할로. 그럼 10%가 돼요. 2, 3일 만에. 그럼 거기서부터 만약에 십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요 정도 올라왔어요. 오늘 고점까지 밀렸다 올라. 그러면 한 6, 7%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편한 거예요, 이제. 네. 그거를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이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했지만 그러더라도 오늘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래도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또 강조드립니다. 그러더라도 원칙 지키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네, 어려운 말씀 해주셨어요. 하시기 어려운 말씀. 맞습니다. 폭등했는데 이게 솔직히 손이 확 나가거나 막 주장할 수 있는 소신 있게 저지를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신 건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선호하는 섹터긴 한데 네, 솔직히 그냥 주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 조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제 주도는 대만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이 주도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막판에는. 네. 근데 막판 수익률로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MLCC가 어쩌고 저쩌고 FCBGA가 이제 이런 기판 얘기는 뭐 그렇다고 쳐도 단순하게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기가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서 117조쯤 됐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지금 나오는 FM 가이드 실적은 보수적입니다. 근데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2028년 내후년 가게 되면 3조 중반대까지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LG노텍이 1조 중반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총은 LG노텍은 25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IT 부품 쪽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격차 좁히려고 또 LG노텍이 간 모습들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런 비교로 인해서 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포모가 그래 이쪽이야 막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업황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밸류의 폭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기가 PBR이 지금 10배예요. 10배가 넘어갑니다. 한때 삼성전기 1.5배 PBR 들어오게 되면 아유 IT 고점이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래요. 그게 아마 가격이 한 20만 원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폭발을 시킨 게 MLCC에서 가격 상승과 그 이제 FCBGA라는 기판들이 어떻게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확산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는 레노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PC 업체인데 제가 다 걱정했거든요. 아유 저 메모리 그렇게 올라가서 걱정하겠네. 근데 아닙니다. 올해 전망치를 확 하고 올려버렸어요. 하반기에 이제 AI PC, AI 노트북이 나오게 되면 NPU가 탑재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NPU 안에서는 이게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NPU가 탑재된 노트북에서는 일반적으로 MLCC가 2.5에서 3배가 더 들어가요. 그것까지 자극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MLCC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차 전장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서버용에도 몇 배, 그리고 여기도 PC에 그 하찮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해서 그렇게 배수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계속 업사이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적을 계속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밸류까지 끌어도 괜찮겠다. 이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기판인 그게 나왔는데 근데 기판은 솔직히 반도체 업황이 꺾여도 한 번 더 가요. 그럴 정도로 약간 비탄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먼저 땡기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반도체는 아직 밸류 견인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렇게 보면 역시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기판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하는 ABF 필름에서 시작해서 아지노모토가 이제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급하게 되면 그거를 FCBGA가 플립칩이죠. 이쪽으로 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고밀도 기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인텔, AMD, 엔비디아 즉 CPU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CPU와 그것도 GPU는 워낙 또 강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보게 되면 이비덴이 압도적 유리. 근데 삼성전기, LG노텍도 같이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것들은 대덕전자, 심텍 이런 블라블라블라 이 친구들도 다 증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까지 같이 연결될 거야. 근데 여기서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밑에 쪽도 쇼티지가 더 커지는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판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 이비덴도 올해 한 200% 이상 올랐을걸요? 일본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주도를 하는 모습들이고 그게 같이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비덴이 조정 나오면서 약간 이제 그 압박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거를 잘 견뎌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기는 MLCC 있어? 왜 이래? 이러면 또 밖에 견주하게 나올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이비덴과 무라타를 같이 보면서 합성으로 움직일 게 삼성전기고
그래도 나는 밸류는 아직 삼성전기만큼 안 돼라고 LG노텍이 또 버틸 텐데, 근데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이에요. 네. 카메라 모듈인데 3분기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걸로 보지 않습니까? 애플에 들어가는 또 이제 폴더블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면 새로운 게 없던 게 나와서 아이폰을 견인한다 그러면 LG노텍에 대한 업세이드가 또 같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판 밸류 체인으로 이런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래서 이쪽이 뭐 전기 이노텍 뭐 이렇게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렇게 쭉 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특화된 쪽으로 보게 되면 메모리 기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심텍 TLB. 그래서 오늘 강했던 뭐 해성 DS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건 약간 전장용과 DDR4 쪽으로 강했는데, 이런 쪽까지도 이제 같이 폭발한다는 얘기는 기판에 대해서 메모리 쪽도 얼만큼 목말라 있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MLB가 좀 약해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TPU에 대한, 그러니까 MLB는 보통 구글의 TPU와 함께 성장하는 영역들이 좀 더 컸었고, 근데 그건 과거에는 고평가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고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더 나오는 게 MLB 쪽이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CCL 뭐 들어가는 이제 동방적층파는 두산이 담당했는데 뭐 거의 그렇죠. 네, 지금 또 200만 원 찍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지주사다 보니까 사업 후의 가치를 어떻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비싸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장비 부품 쪽에서 요 기가비스 계속 올라요. 쉬지도 않고. 그래서 그 기판과 관련된 쪽의 장비 회사들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강한 쪽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데, 태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오티스 기가비스 정도는 그래도 확장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못해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이제 작은,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쪽들인데 이것까지 강해요. 특히 BH는 애플 향이죠. 이쪽에다 보니까 증설 잘해놓고 올해는 실적 폭발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 솔직히 옛날에는 이거 돈이 안 된다고 보는 것까지도 거기까지 건드리는 거 보니까 기판 쪽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지를 또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기판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주가가 꺾여도 이들 주가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요. 지금 많이 올라.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네.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판을 보는 이유는 삼성전기가 워낙 많이 올라서인데, 네. 전기가 여기서 더 가려면 네. 이 전기를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의 생각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자면 삼성전자 이익 이렇게 올라갈 거 애널리스트들 아무도 몰랐잖아. 전기도 이익 상향이 나오면 또 밸류에이션 싸지겠지. 지금 비싸도 빨리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업황을 나쁘게 봐서 투자를 너무나 안 해놨었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쪽 기판도 네. 그런 산업인가요? 아니면 수요가 좀 증가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산업인가요? 아닙니다. 공급 비탄력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번에 한 2, 3년 전에 그 심텍, 원래 심텍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다가 이거 가지고 안고 넘어진다 이런 표현 많이 써서 8,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심텍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쇼츠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찜택. 네. 이제 그런 음영 효과는 이제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턴하는 과정 쪽에서, 근데 일단게 증설한 게 이런 때 딱 아주 호기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쇼티지가 될 정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들이 막 계속 또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모자란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설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대덕전자 그리고 TLB입니다. 이게 벌써 증설 2027년 말 2028년까지 해서 증자받고 증설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018년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충분히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하는 얘기죠. 그럼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겠죠. 모자라, 더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메모리 기판은. 당연히 특히 전자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증설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그러면 그게 업사이드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도 보시면서 이런 때에서 증설해서 증자하는 거는 아마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데 쫓아가지 마시고요.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아까 전에 저한테 이제 젊은 사람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예, 실제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삼성전기 이거는 유리기판도 있잖아. 이거 그리고 LG 이노텍 이건 로봇이야. 이게 있으니까 뭐 기판 이쪽 약간 시들해지면 로봇이나 뭐 유리기판 쪽 한번 유행하면 또 올라가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든든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사님은 지금 여기 주가에 로봇이나 유리기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은 오로지 FCBGA랑 MLCC 보고 쇼티지로 그냥 쭉 땡긴 것 같고요. 예. 수급 보면 외인기관 탄력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밸류가 붙으려면은, 그러니까 내러티브 붙는 거죠. 붙으려면은 조금 조정받고 이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얇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테마성 수급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밸류가 붙으면 해야 될 일. 물론 저기 삼성전기 입장에서 그 유리기판 양산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28년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뭐 LG전자 가는 거 보면 로봇 LG노텍 카메라인데 안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근데 죄송한데 우리 투자자분이 붙이는 게 아니고 시장이 붙이는 겁니다. 시장이 붙였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 LG전자 처음 양봉 솟은 날 저랑 대표님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세속 시장에서 레포트도 나오고요. 하니까는 그때부터 로봇이 다른 것도 가기 시작하고.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말이 바뀐다가 아니고 시장에서 그럴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생각해 두신다면은 혹시라도 이제 내가 무분별하게 물리면 안 팔고 사실 이게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그냥 다 들어가면 그거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량의 3분의 1, 반 이렇게 하면은 빠지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물량적인 그 핸들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았는데 대표님 이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오늘 그 오전에 확 좋았다가 나중에는 쭉 꼬리가 달리니까 많이들 아쉬워하셨단 말입니다. 네. 국민상장펀드 요거 이후에 좀 분위기 더 좋을 거다 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 요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뭐 제 뉘앙스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많이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만을 간다고 쳐볼게요. 예. 한번 쭉 달린다. 누가 주도할까요? 코스닥이 주도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할까요? 후자죠, 후자. 그렇겠죠? 하이닉스가 네. 가줘야 만일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같이 따라오는 것보다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누가 많이 빠질까요? 네, 코스닥이 많이 빠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질까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분명히 또 아예 똑같이 빠진데 이거 정리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어. 이게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아직은 이렇게 우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 차라리 계속 주도주를 몰아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이사님께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서요. 예.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박현상 이사, 김현매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조진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